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과 격리 직원이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한 건데요. 도대체 이 아파트에서 어떤 일이 있던 건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 팀장, 그러니까 네. 관리소장과 격리 직원이 불과 나흘 사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죠. 맞습니다. 네. 지난달 30일 서울 노원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소장, 60대 관리소장이 지하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불과 나흘 전 격리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된 아파트기도 합니다. 불과 나흘 사이에 관리사무소 격리 직원과 관리소장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두 사이는 상관관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리소장이 상관이었고 네. 그리고 격리 직원이 부하였겠군요. 그리고 네. 두 사람은 주민들의 아파트 관리비를 관리하고 있었다는데 공교롭게요. 또 공교롭게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비가 네. 없어진 걸 포착하게 되죠. 아마 이 네. 사건이 나고 난 이후에 확인을 한 것 같은데요. 원래는 이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 해가지고 매년 모아서 아파트에 무슨 하자가 발생하고 뭐 네. 시설이 망가지고 그러면 고치는 비용을 네. 적립해 놓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 아파트는 누적분이 한 7억 정도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7억 원이 없고 한 290만 원 정도만 남아있다는 거고요. 거의 다 없어졌네요. 네,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관리비가 한 2, 3억 정도가 지금 네. 사라진 거로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민들은 이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횡령이 된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대 10억 원 정도 횡령이 된 것으로 현재 아파트 주민들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최근에 공사비 지급이 되지 않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직접 그 증언 들어보시죠. 다른 분에서 중간 대금이 입금이 안 돼서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소장님이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봐라. 네, 프로파일러님, 그러면 이 관리소장과 격리 직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차근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서 사실 확인이 좀 어렵긴 한데요. 다만 이 격리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관리부장 같은 경우는 관리소장 같은 경우 심적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에 따르면요, 이 아파트의 비상대책위원장인데요, 같이 차근차근 해결하고 싶었는데 압박이 조금 심했던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이었고요. 또 이런 부분들, 격리 직원이 사망을 함으로써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심적 부담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네. 판단이 됩니다. 이런 문자도 포착이 됐습니다. 격리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관리소장이 시공업체 공사비 지급이 왜 안 됐니? 계좌 잔고를 확인하라. 이렇게 문자를 보냈었는데 격리 직원이 미안하다. 이러한 문자를 소장에게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아파트 비리 문제를 살펴본 전문가는 격리 직원 혼자만 하기는 네.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주의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본부 대표와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추정이긴 하지만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죠. 아파트 모든 통장이 다 그렇거든요. 소장 도장과 입주자 대표 회장 그 2명 앞으로 돼 있어요. 복수 도장을 찍어야 돈이 인출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인출하는 과정도 서류가 다 올라와야 집행을 할 수 있어요. 지출결의서라는 게 있어요. 지출결의서에 회장 도장 찍고 소장 도장 찍고 가장 도장 찍고 격리 사인하고 용지를 미리 은행에서 가져와요. 회장 도장, 관리소장 도장 찍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은행 가서 송금하고 송금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은행에서 찍어주는 그 도장을 갖다가 관리소장한테 결제받고 철해놔요. 근데 관리소장이 몰랐다? 말이 안 돼요. 네, 물론 지금 사건의 당사자가 모두 숨진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차분하게 수사 결과를 기다려 봐야겠지만 어쨌든 현재 있는 정보를 토대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관리소장은 일단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하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관리업체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격리 직원이 모든 일을 이제 회계 부분에 있어서 특히 관리를 했던 건데요. 특히나 이제 회계 장부에 대해서 이제 격리 직원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자기는 어쨌든 돈을 이제 뺏쓰고
뒤로 이제 돈을 뺀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회계장부에는 돈이 있는 것처럼 이제 기재를 해놓고 그래서 혹시나 주민 대표가 요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이제 공개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돈이 빠져나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그리고 관리소장 같은 경우에 이 격리 직원보다는 조금 이제 근무했던 그 시기가 한 3년 정도 늦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격리 직원이 훨씬 더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 이 아파트 관리되는 사정에 대해서는 좀 더 잘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소장도 이제 부임을 하고 나서 당신이 격리 직원으로서 근무를 한 기간이 더 기니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는 이제 맡아서 하라 이렇게 하고 나서 아마 이제 좀 일임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격리 직원 근무 연수가 11년 그리고 관리소장이 8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격리 직원이 더욱더 깊숙이 이 관리소 일을 담당했던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요. 사실 최대 지금 10억 원까지 피해 금액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격리 직원 혼자서 했다? 이것도 좀 믿기지 않습니다. 일견 이거 격리 직원 혼자 가능할 것인지 여부는 아마 조만간 수사위에서 네. 밝혀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허점은 분명히 있어요. 원래 입주민 대표가 있어요. 네. 저도 아파트 살지만 그분의 어떤 도장이 찍히지 않으면 그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행사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입주민 대표한테 찾아가가지고 다 직업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도장 일일이 받는 게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은 관리소를 믿고 관리소에다가 도장을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리소에서 입주민 대표 도장이라든지 관리소장이야 거기 옆에 있고 그러니까 맘 놓고 찍어가지고 행사할 수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네. 이게 아마 1년에 1억 정도가 이 누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 번에 1억씩을 쑥쑥 뽑아간다면 금방 표시가 나겠죠. 그렇죠. 그렇게 안 하고 수년간에 걸쳐서 조금씩 몇백, 몇천씩 꾸준히 빼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꾸준히 조금씩 이렇게 예. 차근차근 횡령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주셨는데 김 팀장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비대위까지 꾸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격리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부터 이 아파트 내부에서는 횡령 의혹들이 좀 제기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격리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이제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파트에 내걸린 안내문인데요. 네. 회계 쪽이나 법 쪽을 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희 위원회에 와주십시오라는 안내문이 내걸렸습니다.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적 대응을 위해 주민들에게 일일이 지금 동의를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관리소장도 숨지고 가장 중요한 격리 직원도 숨진 상황이잖아요. 네. 이 경우에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게 됩니까? 일단은 현재로서는 드러난 건 없지만 각 격리가 일단은 사용했을 개연성 높으니까 그 사람의 계좌라든지 개 좋아요. 이런 거를 추적을 할 거고요. 또 관리소장도 혹시 연관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역시 관리소장의 계좌도 확인하는 수순은 당연히 밟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계좌 추적부터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한 가지 사실 변호사님 궁금한 게 지금 10억 원이 사라졌지만 만약에 격리 직원이 횡령했다면 당사자가 숨져서 그거를 주민들 입장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네. 만약에 이제 살아 있었다면 격리 직원이 이제 횡령죄로 이제 처벌을 감형을 받기 위해서라도 피해 회복을 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회수를 하는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제 격리 직원은 사망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관리소장도 사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형사적으로 지금 책임을 묻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돈이 계좌를 통해서 빠져나간 부분이 존재가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민사적으로 해소를 하는 거는 검토를 해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보통의 이런 격리 직원들이 이제 돈을 이제 빼돌리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이제 빼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들어가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하기는 사실상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혹시 격리 직원의 가족에게도 추징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일단 어떻게 보면 네. 이제 격리 직원의 가족이 만약에 이제 계좌를 통해서 빠져나간 돈이 이제 확인이 된다면 이 돈이 어떻게 해서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지 그 출처를 이제 입증을 하라고 할 거고요. 근데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이제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청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위원님 정말 아파트 네. 관리비가 검은 돈이다, 쌍짓돈이다 말이 많은데 네, 또 예. 이런 사망하는 그리고 횡령하는 이런 사건이 또 발생을 했군요. 사실 제가 네. 일선에서 근무할 때도 이런 일은
종종 일어나 왔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네. 문제는 아파트 대표라든지 관리소장이라든지 그쪽 직원들이 뭐 도장이라든지 좀 받아가지고 일방적으로 인출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네. 향후에는 인출해서 돈을 사용할 때는 자동으로 이 그 주민들한테 통보가 되는 시스템. 네. 그다음에 수시로 들어가서 인터넷에서 잔고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제공한다면 네. 이런 그 문제는 막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